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사실 그건 정책이라 할 수 없죠. 완전 일방적인 횡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이 행복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 이 원자력을 없애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자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에 모두 일제히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에게 저희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주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저희가 원전 산업이 세계 경쟁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이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만 아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원전 수출 제의를 받고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 산업이 그야말로 활발하게 눈부시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때문에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원전을 수출해 달라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나라에게 원전 수출을 해 주십사 하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이 제자리에 서 있는 사이에 미국이 지금 원전 수출을 위해서 대통령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서부터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아직까지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같은 경쟁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또 해외에는 우리의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저희 아까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 악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기후 악화 때문에 우리가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 악화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대기 중에 탄산가스, 이산화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에 기후 악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2050년, 앞으로 30년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중단하지 않으면 2050년에는 더 이상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 그때는 모두 다 멸종 위기를 맞아서 여기저기 쓰러져 죽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지구가 멸망하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전기를 모두 쓰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다 멈춰야 됩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을 다 멈추게 되면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겠습니까? 태양광 어림도 없습니다. 풍력 어림도 없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가스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스 발전에는 탄산가스가 안 나옵니까? 온실가스가 안 나옵니까? 정말 멍청한 소리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전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30년 이내에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 중대한 시기에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없애고 가스 발전소로 탄소 중립을 이룩하자. 너무 정말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석탄 발전소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 당장 철회하십시오. 신한울 원전 3, 4호기 당장 건설 재개하도록 하십시오. 원자력이나 방사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하게 되면 왠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하고 원자폭탄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하고 원자폭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령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4층 주차장, 옥외 주차장, 옥외. 독주, 그러니까 그 알코올 도수가 40도 이상인 독한 알코올은 불이 붙어요. 그러나 맥주에는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자폭탄이 터진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도 폭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알기 쉬울 거예요. 알코올이라고 다 불이 붙는 건 아니다. 우라늄 연료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해서 다 같이 위험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1950년대 후반부터 원자력 발전소가 개발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500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됐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숨진 사람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숨진 사람 43명이 전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고 텔레비전 앞에서 말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피난을 가야 했던 사람들, 그 당시 쓰나미 때문에 피난을 가야 했던 사람들은 후쿠시마 원전 옆에 있는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피난을 했습니다. 왜? 원자력 발전소야말로 가장 안전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그것은 이 지구가 완전히 파멸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질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뉴스를 봐요.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 한반도 남동 쪽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꼭 따라붙는 뉴스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한심해요. 아니, 지상에서 가장 튼튼한 원자력 발전소를 왜 걱정합니까? 본인들의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본인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여기에 대해서는 왜 걱정을 하지 않고 그 튼튼한 원자력 발전소를 걱정하십니까? 참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지진이 나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이제까지 원자력 발전소 크게 3번 사고가 났습니다. 미국의 드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원전 사고를 통틀어서 사망자는 체르노빌 원전의 43명이 전부입니다. 이 숫자는 유엔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20년 이상 계속 추적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기 때문에 짓지 말자, 신재생 에너지 수력 발전소를 늘리자. 수력 발전소 때문에 매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짓느라고 건설 현장에서 몇 사람씩 죽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방사선이 위험하지 않느냐? 방사선이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우주에서 쏟아지는 방사선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두께가 7cm 되는 납판으로 관을 만듭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죠.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방사선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사선이 위험하냐? 방사선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방사선이 위험하다, 방사선 내부 피폭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방사선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몸에서도 방사선은 방출되고 있어요. 내 가족으로부터 방사선이 방출돼서 내가 피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후쿠시마가 방사선 지옥이 됐다. 일본이 방사선 지옥이 됐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에도 선수단을 보내면 안 된다. 그런 터무니없는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측정된 방사선 수치는 서울 강남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보다 낮습니다. 도쿄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는, 자연 방사선 수치는 서울에서 측정한 자연 방사능 수치보다 수치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도쿄가 방사선 지옥이라 한다면 서울은 3곱절 방사선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서울 사람들이 방사선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방사선은 어느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끓는 물이 위험하다고 해서 미지근한 물도 위험합니까? 우리는 따뜻한 물을 항상 써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끓는 물이 위험한 것이지 따뜻한 물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죠. 방사선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월성 원전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소 옆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는 서울보다 낮습니다. 절대로 거짓말,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다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자료를 찾아보세요.